새해 첫날 또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첫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주제는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아이들과 이 긴 겨울방학을 네. 어떻게 나야 할 것인가. 네. 저도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가버리면 학부모님들은 좀 잊어버리고 그렇죠. 네. 그러는데 이제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눈에 띄면 네.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하니? 잔소리를 하게 되죠. 게임 그만하고 이제 네. 좀 공부 좀 해. 책 좀 봐. 막 이러면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예. 네. 겨울방학 동안에 부모님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해서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야 될 시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나요? 일어나!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내는 그때 출근해 있던가? 그런가요? 예, 저희는 맞벌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출근을 그렇죠. 했어요. 되게 이제 엄마가 아이를 깨우죠. 그렇죠. 야, 장수야, 학교 갈 시간이다. 어서 일어나. 어서 일어나라고. 어서 일어나. 되게 이러죠. 맞아요. 네. 일어나라고 좀. 그래도 이제 안 일어나면 되게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해라. 네가 학교 다니냐, 내가 학교 다니냐. 이 약간 이제 포기를 맞아요. 하다시피 하죠. 그래도 안 일어.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네. 이제 그래도 안 일어나면 네. 너가 저녁 내내 공부를 하다 늦잠을 잔다면 이해가 된다마는 저녁 내 스마트폰하고 저녁 내 뭔 짓을 하다가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면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화를 내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화가 나면 저놈의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인데 말이야. 누굴 닮아가지고 저렇게 잠이 많은지 이렇게 아이들하고 실갱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 얘기만 아니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부모는 이렇게도 해요. 네. 장수야 일어나라. 많이 피곤하지. 그래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쉽지 않지.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도 잘 살고 있지 않냐? 괜찮아. 이게 손도 만져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면서 어서 일어나. 아이고 장수 잘한다. 아이고 일어났네. 이렇게 깨우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열받아가지고 좀 일어나라고 이렇게. 아침 기분이 하루를 가듯이요. 맞아요. 오늘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오늘 가서 이야기해야 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이들과의 그 시작이 소통입니다. 소통이 제일 잘 된 부모는 확실히 아이들 관계가 좋고요. 네. 아이들도 학교 와서도 생활하는 게 참 발랄하고 자기 표현도 잘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만도 많고 또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하고 남의 배려심이 없고 이런 게 결국은 기본적인 소통이거든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 하신 분들 보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지 남의 이야기는 귀를 안 듣고 있잖아요. 맞아요. 웃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지금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오늘 새해 첫 시간은 소통. 어떻게 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좀 잘해볼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올해 행복한 1년을 만들어볼까라는 걸로 생각하고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제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일까. 예. 실은 저는 아이가 이렇게 그 사춘기나 중고등학생 가기 전엔 자신이 있어 했거든요. 네. 나는 잘할 수 있어. 네. 나는 정말 아이와 소통해 가면서 정말 멋지게 갈 거야 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밖에서 보이는 것하고 집에서 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내가 어떤 유형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많은 분들이 분류를 해놨는데요. 크게 X축과 Y축을 통제와 애정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통제가 강하냐 애정이 강하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제일 이제 통제는 강하면서 애정이 없는 유형. 예를 들자면 내가 말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뻔하다 뻔해. 앞으로 볼 일 뻔하구나. 너는 인생이 그래.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 아, 여기까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통제형이에요. 통제형. 네. 통제하고 뭐가 없는 거죠? 애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제형이라고 하는데 독재적이죠. 엄격한 통제와 규율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성장이 좀 더디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독재적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죠. 네. 저는 좋습니다. 병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 X측과 Y측의 통제는 조금 적은데 애정이 많은 쪽. 이걸 우리는 민주적인 부모라고 그럽니다. 자, 아침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가야 일어나 봐라.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랑 이야기 좀 해볼까? 그래 어쨌는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그랬어.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 진즉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걸 민주적인 학부모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제는 좀 덜하면서 애정이 듬뿍 담긴 이런 학부모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죠. 거의 100%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부모들은 이 민주적인 것과 통제형의 약간의 가운데 정도. 네,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민주적으로 갔다가 조금 안 좋을 때는 통제인 독재형으로 갔다가 그러겠죠. 맞아요. 근데 한 유형이 더 있네요. 네. 세 유형 중에 허용적인 부모. 허용? 예, 허용적. 아까는 허용. 독재, 예, 독재, 민주, 그다음에 허용적인 부모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너가 하자는 대로 하마. 이제 이것은 애정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아니다. 애정이 조금 적어요. 그 대신에 통제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너 알아서 해. 그래. 그래서 이제 통제가 없는 훈육.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유형이에요.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면서 통제가 되고 절제가 돼야 되는데 집에서 무훈육 소위 말하는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 그래 우리 아들. 그래 우리 아들. 오냐오냐. 이 아이를 초등학교 때 그렇게 키워놨다가 중학교 가서 이 절제를 키우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용적인 부모인데요. 아이가 자신감은 높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규율을 무시하고 규율을 무셔요. 규칙. 그다음에 제 맷돌인 성격으로 커갈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부모가 통제를 못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허용적인 부모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 아이 저렇게 키워가지고 며느리 큰일 났다. 우리 아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방임입니다. 방임. 냅둬버리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해. 부모는 간섭하지 않을까. 너 알아서 해. 이것은 허용이 아니에요. 그냥 너 알아서 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가 있어요?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방임적이라는 거 하는데요. 엄격하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그러면 이 애들은 어떠냐? 독립성도 없고 의존적 성향을 갖고 있고 자기 통제력이 전혀 부족한 무기력한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 새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가장 걱정해야 될 게 독재적인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허용적인 거. 너무 허용적이어서 사회에서 남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 아이를 키우는 경우. 그다음에 냅둬버리는 거. 방임의 부모는 부모의 큰 아이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민주적이면서도 독재적인 것에 병립된 어쨌든 조금 더 강하게 하면서도 아이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 민주적인 학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거든요. 정말 그러한 애가 한번 있었습니다. 강주 시내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립학교 두 중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부모의 자식들이 어떻게 큰가를 내가 봤는데요. 한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아들아 좀 쉬어라. 그래 좀 쉬어. 공부가 다 아니야. 그래 어서 와. 한 부모는 너 집에 와. 문 열어봐. 거기 내가 도시락 싸놨어. 그 다음에 또 문 열어봐. 거기 음료수 싸놨거든. 그 다음에 책 내가 책상 위에 올려놨어. 그거 가지고 학원 갔다 와. 학원 갔다 와서 나한테 이따 전화해. 그리고 인증서 찍어. 이렇게 한 학부모가 있었어요. 네.
그 두 학부모가 그 전교 1등짜리 아이들이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음에 봤더니 먼저 했던 아이는 네.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교에 가서 네.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모를 오히려 돈을 주면서 대학을 생활하고 있고 두 번째 아주 시킨 대로 했던 아이 그 아이는 삼수 사수를 해가지고도 아직도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율과 의무를 적절히 배합하는 부모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자율과 의무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하다가 허용적이 되고 방임적이 되는 부모가 그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역시도 아이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지쳐버리는 부모들이 맞아요. 지쳐버린 부모들이 싸우고 다투고 밀당을 못하니까 허용적으로 돼버리거든요. 허용적으로 되면서 가능하면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아, 나 도대체 못하겠어. 저희하고 싸우고 밀당을 하다 보면 가정이 불화가 생기니까 나는 차라리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 이렇게 됐을 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 아이와 부모는 점점 더 멀어지고 아이는 다음에 컨트롤이 안 돼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밀당. 끊임없는 밀당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네, 그 밀당을 잘하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죠. 예를 들자면 아이가 컴퓨터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네네. 스마트폰으로 네. 너무 오래. 그러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뭐 하냐? 남들은 지금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죽도록 공부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해. 큰일이다 큰일. 너 앞이 뻔하다 뻔해. 아이고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놈을 낳는가 모르겠어. 저희가 술 한 잔 먹고 내가 이 얘기하는 너무너무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거니. 우리 집에 왔다 가셨네. 이렇게 말하는 아이 부모가 있고요. 또 이런 부모가 있어요. 아들아. 그렇게 컴퓨터를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 보면 손목에 관절이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 네. 좀 어떻게 해볼래? 그렇게 하면 물론 아이가 네 엄마 알겠어요. 좀 이따 내가 그만할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아빠 차라리 엄마같이 욕을 해. 그렇게 말하면 더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요구하구나라고 느껴요.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학교에서도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아주 평상시에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격려했던 선생님이 좀 나무라면요. 아이가 고개를 숙여요. 아, 선생님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실망하셨나 보다. 나 잘해야 되겠다. 알았어요, 선생님. 야, 그만 좀 하세요. 알았다고요. 이 정도는 당신 나 사랑한지 알아. 근데 알아들었다는 제시죠. 네, 근데 평상시에 전혀 사랑도 관심도 안 하고 자기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아이가 그다음 말이 뻔하겠죠. 어쩌고 싶겠어요. 반항해 버리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아침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떤 아이가요. 차라리 우리 아이라고 말할게요. 우리 집 아이가 신발을 벗는데 어쩜 그 신발을 두 개 다 잘 뒤집은가 모르겠어요. 벗었다가 뭐 뒤집어요. 맞아. 그럼 지금 엄마는 너 어쩌고 저쩌고 학생이 돼갖고 막 그런데 난 이렇게 말하죠. 누구누구야 너는 어떻게 신발을 그렇게 딱 한 번에 두 개 다 덮어버리는 정말 기술이 있어. 딱 이렇게 말하면 아빠 나 원래 그런 기술이 있잖아. 기술이죠. 나하고 말하면서도 지가 삐그시 웃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아이하고 대화하는 방법. 정말 어떤 부모는 간지러울 정도로 잘해요. 그리고 아이를 정말 잘 끌고 나가요. 근데 부모는 내가 봐도 옆에 있으면 전쟁이 날 것 같은 어떻게 저렇게 아이한테 말을 하나. 표정부터 눈부터 나도 저 집에서 못 살겠다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소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길게는 20년 후에 직장을 갖고 사회를 나갈 아이들인데 우리 부모들은 10년, 20년 전에 생각을 갖고 이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먹히죠. 부모가 좀 힘들겠지만 두 가지.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10년이나 20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는 그 신발 뒤집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정리 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옷을 그냥 허물벗듯이 막 벗어가지고 막 구석에다 놔둔다든가 뭘 먹으면 껍질을 전혀 치우질 않아. 근데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하다가
더 이상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다 치워버립니다. 선생님 집도 그렇군요. 그래도 치워. 우리 집은요. 네. 내 아내는 아이들이 입고 옷을 벗어놓으면요. 그냥 넘어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죽고 다녀요. 저도 찍고 다녀요. 성격 차이예요. 네. 난 주워가 걸어야 되고 내 아내는 그냥 넘어다녀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누군가 하나는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빠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저 힘들어요. 엄마는 편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같이 넘어다니니까. 근데 아빠인 나는 그걸 넘고 잔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누구야 좀 걸어. 먹었으면 좀 치워. 양말이 한쪽이 돌아다니고 두 쪽이 쭉 돌아다녀. 세탁기에다 좀 넣어. 먹은 것 좀 저거 갖다 없애줘.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죠.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하다가 지치면 나도 모르겠다. 네. 그럼 엄마가 그래요. 아이고 저 결벽증. 난 결벽증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모님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세요. 근데 아이들을요 좀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왜냐하면 집에서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도 아무데나 뭘 먹고 버리는 습관이 습관화돼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청소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남들이 해줬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청소도 하고 자기가 있었던 교실에 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어찌됐든 아이들에게는 청소를 일제 쓰지 않아요. 화장실 문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여튼 또 밀당을 2024년에도 자녀하고 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들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와 지속적인 밀당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참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자녀 문제로 또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부모님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쉽지 않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부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돌리게 되면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자괴감이 오고 희망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문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제거해라. 원인. 마지막에는 결과를 보지 말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원인을 제거해라라고 저는 충고하고 싶습니다. 예.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 첫날 이제 방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이제 방송하러 오시면서 올 한 해를 이제 어떻게 살아볼까 선생님 자체도 이제 소원을 마음속으로 비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비셨습니까? 저는 이제 교직을 떠나서 명퇴를 신청해 놔서 명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퇴를 하고 나니까 저도 걱정이 앞서기는 하죠. 근데 저는 가장 큰 올해의 소망은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 개인적 소망은 일단 학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돕기 위한 부름의 재단을 만드는데 이 재단이 좀 순조롭게 잘 나가서 정말로 서울에 있는 서희초삭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부름의 재단이 학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좀 잘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고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학부모가 변하지 않는 한 교육은 변하지 않는 슬로건을 갖고 전 전국에 있는 학부모 대상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연극과 함께 할 건데요. 네. 이게 좀 성황리 돼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학교와 교육청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 좀 해야겠다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인가 6번째 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들게 해주셨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 학생만 바라봅니다. 거기에 교육청까지. 네. 근데 약간은 참여하지 않고 관조적으로만 바라보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학부모도 들어와야 된다 거기. 네. 저는 그 얘기를 좀 화두로 올해도 던지고 싶습니다. 학부모도 세 가지 축 중에 학교와 선생님과 교육청과 학부모에서 학부모가 무너져 있는 한 교육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이번에 썼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걸 또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